지금 걷는 걸음을 멈추지 마세요. 후회는 늘 더 가지 못한 길 위에 남으니까요. 삶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루하루 후회를 덜하는 시간들이 쌓여갈 때 삶은 우리 각자에게 고유하고 소중한 의미로 남을 것입니다. 1장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인생을 사랑하세요. Time is money. 미국의 역사적인 위인으로 일컬어지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유명한 말입니다. 촌철살인과도 같이 무겁고 무서운 말이기도 하지요. 우리에게는 친숙한 문장이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는 많지 않고요. 오랜 시간을 살아오고 난 뒤야 뼈에 사무치며 알게 되는 인생 진리와도 같습니다. 세상 모든 이가 태어나면서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이 의미 있게 흘러가느냐, 무의미하게 지나가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지요. 프랭클린의 이 위대한 문장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그는 보스턴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 고작 2년간만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저한 시간 관리를 실천함으로써 수많은 미국인의 존경을 받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되었죠. 미국 철학협회를 창립했으며 피뢰침을 발명하고 미국의 독립선언서 기초를 닦는 등 최초라는 단어를 많은 분야에서 기록한 인물입니다. 특히 그의 이름을 딴 플래너가 있을 정도로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했지요. 그는 살아생전 스스로 13가지의 덕목을 수첩에 적어 매일같이 실천 유무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13가지 인생 덕목의 중요함은 그의 자서전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50년이 넘도록 나의 수첩에 13가지 덕목을 항상 기록해왔다. 그리고 이 항목들을 실행했는지 하지 못했는지 체크했다. 그리고 일주일마다 13가지 덕목 중 한 가지를 집중해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내가 항상 행복한 인생을 걸어올 수 있었던 까닭은 이 수첩 덕분이었다. 후손들에게도 이 가치를 알려주고 싶다. 프랭클린의 13가지 덕목은 바로 절제, 침묵, 질서, 결단, 전략, 근면, 진실, 정의, 중용, 청결, 침착, 순결, 그리고 겸손입니다. 실제로 이 13가지 덕목을 매일 체크하고 실천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13가지 중 하나씩이라도 인생에 대입하여 실천하고 적용하려 노력한다면 그보다 올바른 삶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먼 훗날 삶을 후회 없이 살았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그 질문 앞에서 부끄러움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인생에서 시간 관리를 잘하고 싶다면, 그리고 삶을 더 알차게 보내고 싶다면 프랭클린의 중요한 원칙을
한번 되짚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삶이란 시간이라는 자원 그 자체입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가 밑바탕이 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 인생 가치를 신뢰를 잃지 않기라고 정했다고 하면 우리는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한 장기 목표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부모, 친구, 동료, 거래처를 막론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하겠지요. 그리고 세부 계획을 세워 실천해 보는 겁니다. 부모님께 매일 연락드리기, 친구들에게 생일 축하 보내기, 회사 동료 업무 돕기, 거래처와의 미팅에 10분 전에 참석하기 등등. 그리고 이 사항들을 매일 돌아보고 실천하다 보면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인생은 시간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사랑해야 합니다. 남을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고민을 많이 하지만 정작 나를 위한 사랑과 이해에 시간을 쓰려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 무언가를 더 열정적으로 배우고 더 간절해지는 이들은 이 삶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간절한지 더 잘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예전의 시간에 대한 후회도 섞여 있겠지요. 후회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삶의 가치를 높이고 싶다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을 소중히 대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한다면 시간은 내 편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길이란 걸어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세상이 더 혼탁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쉽게 따라가기 힘든 세상이죠. 이럴 때일수록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합니다. 기원전 4세기, 어쩌면 지금보다 더욱 혼란한 춘추 전국 시대에 보기 드물었던 철학자 장자처럼 말입니다. 최고의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도가 철학자 장자는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360년경에서 280년경 송나라에서 살았고 명석하기로 유명했지만 부와 명예에 대한 욕심이 없고 가난했다고 합니다. 초나라 왕이 소문을 듣고 그에게 재상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지만 진흙탕에 뒹굴어도 계속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며 단칼에 거절한 일화로도 유명하지요. 이처럼 자유를 추구한 장자는 비극적인 현실에서 비켜난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송나라는 약소국이자 전쟁의 중심지였고 강대국 간 전쟁 때문에 백성들은 굴욕적인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자연을 벗삼아 은둔하기를 택한 그는 자신이 깨달은 지혜를 이해하기 쉬운 우화로 설파했지요. 평생 10만 여자의 글을 썼다고 알려지는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지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정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쓸모없는 것의 쓰임을 아는 사람이 없다. 무용지용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쓸모없는 게 실은 유용하다라는 뜻으로 장자에게서 유래한 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늘 도전하고 무언가를 배우라고 아우성치는 세상에서 함부로 도전하지 않는 자세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어느 날 장자는 산길을 가다가 탐스러운 나무를 발견합니다. 옆에 있던 나무꾼이 베지 않길래 그 까닭을 물어보니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나무이기 때문이라고 답하지요. 반대로 사람들이 옷칠에 필요하기 때문에 거침없이 온나무를 베는 광경을 본 장자는 쓸모가 없어야 타고난 수명을 다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습니다. 스스로 쓸모없기를 택한 그는 말단 관리직을 그만둔 뒤 틈틈이 농사를 짓는 등 소소한 노동만 하고 지냈지요. 지식과 통찰력을 살려서 벼슬을 지냈다면 정치판에서 지치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자의 생각은 무조건 큰 회사, 무조건 높은 학력, 무조건 많은 재산 등을 추구하며 자신의 유능함과 존재감을 증명하고자 허덕이는 현대인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집니다. 우리는 그러한 과정에서 너무 열심히 달리느라 본래 모습을 잃고 방향도 잃고 숨이 가빠질 수도 있지요. 함부로 세상의 인정을 추구하며 도전하지 않는 것, 능력을 아끼고 삼가며 내보이지 않는 자세, 이야말로 진짜 나 자신을 아끼고 내 인생을 존중하는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물처럼 흘러가라. 그리고 그를 통해 마음을 자유롭게 하라. 또한 우리는 수많은 타인의 시선에 기대어 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 삶을 돌아보며 좀 더 눈치 보지 말고 나의 길을 걸었더라면 어땠을까 후회하곤 하지요. 아마도 장자의 삶을 엿보고 배웠다면 우리의 삶과 정신은 더 여유로운 여백을 갖추게 되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누추한 장자를 두고 업신여겼으나 자신만의 철학이 확고한 그는 개의치 않습니다. 유명한 대붕 이야기에서 소요유, 즉 어떤 관념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정신에 이르려는 그의 큰 뜻을 짐작할 수 있지요. 옛날 북쪽 바다에 살던 곤이라는 물고기가 대붕이라는 새로 변합니다. 크기가 수천 리에 달할 정도로 커서 한번 날아오르면 날개가 거대한 구름 같았지요. 대붕은 9만 리 높이 치솟아 3천 리나 되는 파도를 일으키며 6개월 동안 남명으로 날아가는데 이때 땅에서 매미와 비둘기가 비웃으며 말합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저리 높이 솟아올라 먼 길을 가는가? 장자는 날짐승들이
대붕의 비상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냐며 안타까워합니다. 여기서 현실을 초월해 하늘을 훨훨 나는 대붕은 장자 자신을 투영한 것이라 짐작됩니다. 날짐승은 속박된 줄도 모른 채 일상에 매몰된 채 살아가는 이들을 뜻하지요. 스스로 한계를 자각하고 적극적인 의지로 힘차게 도약할 때 비로소 꿈꾸던 경지에 가 닿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무모하더라도 이상을 향해 날개짓 할 것인가? 아니면 답답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상에 만족할 것인가? 장자는 우리의 인생에 커다란 화두를 고요히 제시합니다. 남들이 조롱하더라도 속세를 초탈해 절대적인 자유를 꿈꾸는 모습은 어떤 대리만족과도 같은 쾌감을 안겨줍니다. 도의 관점에서 보면 만물을 다시 새롭게 볼 수 있다. 장자에게 흔히 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되는 기준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도관지, 즉 자신이 아닌 도의 관점에서 보면 만물이 달리 보였겠지요. 그의 이러한 관점에는 현실을 예리하게 관찰해 얻은 지혜가 녹아들어 있습니다. 하루는 장자의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 해자가 문상을 갑니다. 그런데 슬퍼하긴커녕 신나게 노래까지 부르고 있는 장자. 해자가 나무라자 그는 처음에는 슬펐지만 생각해보니 그렇지 않다고 대꾸합니다. 본래 없었다가 생겨난 생명이 죽음으로 달라졌을 뿐 이는 사계절이 바뀌듯 세상의 순리인데 슬퍼서 우는 건 어리석은 분별심에서 기인한다는 것이지요. 나아가 사실상 만물은 변화하기에 구별이 무의미하며 근원인 도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다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처럼 돈이 많고 적고 외모가 아름답고 추한 걸 구분한 뒤 원하는 바를 추구하는 태도 역시 덧없을 뿐입니다. 장자처럼 욕심을 내려두고 자연적인 본성에 따라 천천히 즐기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이 세상에 놀러 온 것처럼 말이지요. 장자는 일견 터무니없는 생각을 지닌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상식적이고 세속적인 가치를 깨부수니까요. 그러나 그러한 가치에 길들여지지 않은 채 자유를 말하기에 더욱 자유롭고 즐거우면서도 심오한 장자의 삶과 사상. 속도와 욕망에 쫓겨 자기 자신과 자유마저 잃어가는 지금 우리가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할 화두입니다. 타인의 시선과 속박에서 스스로 벗어난 자유로운 삶. 우리를 정신적으로 충만한 행복으로 인도해줄 방향성이 삶의 절실한 순간입니다.